오, 안 돼, 안 돼! 아, 뜨거워. 어떡하지? 저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쳤어. 한 2달에 한 번 정도 화장실 바닥을 과탄산소다 이걸로 빡빡 닦는데 묵은 때가 깨끗하게 잘 빠져요. 또 곰팡이들이 이렇게 폈습니다. 저 정도는 샤워하면서 그냥 문질러도 닦이는 정도라 뭐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화장실 쓰레빠가 이렇게 막 곰팡이들이 쓰레빠에도 쓰레빠? 너무 구식인가? 화장실 슬리퍼에도 이렇게 곰팡이가 막 핍니다. 때가 끼고 이것도 다 닦아줘야 돼요. 이 정도면은 많이 깨끗해졌죠? 청결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샤워를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씻기 전에 세탁기를 돌리겠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바로 설거지를 하는 남자, 술에 취한 밤에도 샤워는 꼭 하는 남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하루가 활기찬 남자, 분리수거 하나도 대충 넘기지 않는 남자, 저녁은 배달 음식보단 직접 해먹는 남자, 버스는 정거장 정돈 가끔 걸어가는 남자, 신발은 늘 깨끗하고 머리는 항상 단정한 남자, 맘에 드는 건 같은 걸 2개쯤 사두는 남자, 양말은 늘 같은 종류, 수건과 옷은 따로 세탁하고 속옷은 자주 새로 바꾸고.
밥을 먹고 나면 바로 설거지를 하는 남자 술에 취한 밤에도 샤워는 꼭 하는 남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하루가 활기찬 남자 분리수거 하나도 대충 넘기지 않는 남자 저녁은 배달 음식보단 직접 해먹는 남자 버스는 정거장 정돈 가끔 걸어가는 남자 신발은 늘 깨끗하고 머리는 항상 단정한 남자 맘에 드는 건 같은 걸 2개쯤 사두는 남자 양말은 늘 같은 종류 수건과 옷은 따로 세탁하고 속옷은 자주 새로 바꾸고 작은 기준이 꽤 분명한 남자 나는 그런 남자 조용히 나를 챙겨가며 사는 남자 별말 없이도 하루를 반듯하게 사는 남자 비 오는 날도 좋고 혼자인 밤도 좋고 편의점 커피로도 감성 터지는 남자 그게 티내진 않아도 내 방식은 분명한 남자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 자연스레 쇼핑하는 걸 좋아하고 장 보는 시간도 좋아 혼자 영화 보는 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 SNS는 안 해도 딱히 아쉽지가 않은 남자 지갑 속 5만 원권 한 장이면 괜히 든든한 남자 에이, 카페보다 편의점 커피를 더 즐기는 남자 밥은 제법 많이 먹고 밤엔 바로 잠드는 남자 김치찌개 하나쯤은 자신 있게 끓이는 남자 깨진 휴대폰쯤은 그냥 쓰고 마는 남자 하루 2번 샤워하고 과일을 많이 먹고 싶고 끼니는 거르는 것보다 라면이라도 먹는 게 낫다 믿는 남자 나는 그런 남자 조용히 나를 챙겨가며 사는 남자 별말 없이도 하루를 반듯하게 사는 남자 비 오는 날도 좋고 혼자인 밤도 좋고 1+1 커피로도 충분한 남자 그게 티내진 않아도 내 방식은 분명한 남자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 자연스레 시간만 나면 차박을 떠나는 남자 풀냄새 흙냄새 벌레 소리 좋아하는 남자 낚시는 잘 못해도 특기라고 우기는 남자 부모님께 일주일에 3번은 전화하는 남자 매력은 넘치는데 딱히 보일 때가 많지 않고 그래도 뭐 조급해하지는 않는 남자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기보다 편한 그래서 더 오래가는 남자 나는 이런 남자 복잡한 세상에도 나를 잃지 않는 남자 좋아하는 건 분명하게 좋아할 줄 아는 남자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닮아서 천천히 가도 결국 잘 도착하는 남자 누가 몰라도 나는 알아 꽤 괜찮게 살아온 남자 오늘도 내 길을 따라가 자연스레 오늘 조금 늦은 점심을 먹어요. 이건 고사리예요. 고사리 무침. 고사리를 넣고 비벼 먹으려고요. 고사리, 콩나물, 참기름, 고추장.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입니다. 집에서 그냥 게으르게 늘어져 있을 거예요. 와, 맛있겠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묵은 미역국이에요. 저는 어제 응급실 다녀왔어요. 감기 몸살 때문에 몸이 막 아파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었는데, 제가 나프록센 계열 소염제 알러지가 있어요. 알레르기. 그래서 약을 지을 때 병원에 가든 약국에 가든 소염 진통제가 포함된 약은 빼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약을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몸살 감기약 주세요. 그러고선 그걸 먹었더니 알레르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얼굴이 막 이렇게 퉁퉁 부어요. 특히 왼쪽 눈을 주변으로 얼굴이 붓기 시작하는데, 이게 부으면 복싱 선수들 9라운드까지 뛰고서는 엄청 얻어 터진 것만큼 그렇게 얼굴이 막 그래요. 한 30분 만에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막 부어버리니까 막 피멍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제 점심시간 때 점심 먹고 회사 앞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저 먹고서는 점심시간 끝날 무렵부터 얼굴이 막 붓기 시작하더니 아차 싶어서 약 딱 봤더니 소염제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이건 빼박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응급실에 가서 알레르기 주사를 맞았더니 딱 그 상태에서 멈추고 이제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이게 알레르기가 발진이 돼가지고 부종이 생기면 붓기가 빠지는데 한 달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막 이렇게 부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런가 싶을 정도로. 원래 못생긴 얼굴이었기 때문에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겠지만 가까이서 거울을 보면 약간 부어 있어요. 지금 근데 많이 빠졌어요. 어디를 가려고 해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딜 못 가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숙소에서 그냥 쉴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태하면 끝을 한번 보려고요. 한 새벽 4시 정도일까? 그때까지 땀을 비 오듯이 쏟으면서 잤습니다. 와, 땀이 멈추질 않아. 식은땀이. 베개가 너무 심하게 젖어가지고 베갯잎도 다 빨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밥 먹는 거 좋아해요. 그냥 있는 반찬 없는 반찬 그냥 냉장고에 남은 반찬 막 다 집어넣고 전 고추장 참기름 붓고 비벼 먹는 거. 콩나물국이나 미역국 같이 간단한 국 하나 놔두고 이렇게 비벼서 퍽퍽 퍼먹는 걸 좋아해요. 전생에 머슴이었나?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밥을 많이 못 먹겠네. 그래도 이거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다 먹었습니다. 밥이 좀 많은가 싶었는데 먹다 보니까 다 먹겠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확실히
나이를 먹으니까 이런 약을 먹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요. 아이고,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또 자려면 잘 수도 있겠다. 아이고, 집에 마실 물도 다 떨어졌고 내일 먹을 반찬도 없고 집 앞에 마트에 장 좀 보러 가야 되겠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쉴 거니까 장이나 보고. 지금 6시 반인데 한 1시간 넘게 잤나? 낮잠을 또 잤어요. 점심을 3시 반에 먹었거든요. 지금 6시 반이니까 점심 먹은 지 3시간밖에 안 지났네요. 이따 한 8시쯤 되면은 8시나 9시쯤 되면 배가 고플 것 같은데 냉장고에 뭐 먹을 게 있나? 일단 나가서 장을 좀 봐야 되겠어요. 근데 몸에 기운이 없네. 날씨는 좋다. 낮에는 반바지 입어도 될 것 같아요. 바지는 반바지, 웃도리는 긴팔. 장을 보러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의 시그니처 모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모자예요. 이 모자를 사서 쓴 지는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12년 정도 쓴 모자입니다. 얼굴이 부었죠?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요.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주의하지 않았던 저의 불찰이죠. 방에 불은 끄고 냉장고에 뭐가 있나. 일단 물이 없어요. 물을 사와야 되니까. 물은 큰 거 6개 든 거. 날씨 포근하네요. 오늘 눈 뜨고 집 밖에 처음 나왔네. 밑반찬 한 2가지 정도만 사고, 제가 플라스틱 반찬통 같은 걸 많이 썼는데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 용품임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좀 나요. 실리콘 냄새, 플라스틱 냄새가. 그래서 유리로 된 반찬통이나 내열 유리 있잖아요.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괜찮은 유리로 된 반찬통들 있거든요. 그런 걸 써보니까 훨씬 위생적이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무거워서 그렇지. 반찬통도 좀 사보고. 제가 자주 오는 마트입니다. 여기가 리퍼브샵 같은 건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제품들이나 할인 행사 많이 하는 제품들을 팔아요. 과일 같은 것도 잘 고르면 되게 싸요. 닭가슴살 한 개 9,800원. 980원. 10개 6,800원. 반찬이 여기 있습니다. 오이 부추김치 2,000원. 묵은지 멸치조림? 이것도 맛있겠는데? 오늘 반찬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평소엔 이렇게 안 비싼데 1,000원짜리 반찬도 있는데. 저는 오이 부추 무침이랑 묵은지 멸치조림을 사겠습니다.
파지? 식료품도 파는데 잡화도 많이 팔아요. 요런 세제도 있고요. 휴지도 있고, 억새 젓가락, 신백수 이런 뭐지? 내가 좋아하는 냄새야. 내가 좋아하는 냄새인데 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거 어디다 쓰는 거지? 냄새 좋은데 사고 싶은데. 순백수 요거 하나 사겠습니다. 평소에 몸에다 뿌리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별거 다 있습니다. 장알버가 나왔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일단 값이 싸요. 값이 싸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곳인데, 제가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제가 집에서 걸어올 수 있고 아주 가까워요. 회원가입을 했어요. 제가 보통은 회원가입 같은 걸 안 하거든요. 동네 슈퍼에서 회원가입 해봐야 써본 적이 별로 없어.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얼마 쌓이지도 않고, 뭐 1년 내내 적립해봐야 몇백 원 되지도 않고, 그리고 써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계산할 때 잔돈이 만약에 제가 15,200원 15,200원이 결제가 된다 그러면 제가 묻기 전에 여기 사장님께서 잔돈 빼드릴까요? 이러면서 적립되어 있는 금액으로 뒤에 200원, 300원을 적립된 금액으로 차감해 주세요. 알아서.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 쓰는 맛이 나. 다른 곳에서는 그런 포인트 쓰는 맛이 못 느껴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친절하게 잘 되어 있고, 제가 조금 이따 들어가서 뭐 샀는지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아이고, 지금 물이랑 이 가방 안에 잔뜩 들어가지고 하늘이 맑고 좋습니다. 오늘 제가 장봐온 거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생수, 묵은지 멸치조림 3,290원, 오이 부추무침 2,000원, 파인앤 스테비아 방울, 과일이에요. 이렇게 든 건데 양은 많지 않아요. 790원, 오이 3개 2,700원, 암바사 이게 1,980원이었나? 순백수, 편백 스프레이. 제가 편백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박스에서도 벌써 5천 몇백 원이었던 것 같아요. 요건 두 개 4,500원이었던 것 같고, 요건 두 개 2,500원, 요 400ml 짜리는 두 개 3,500원, 2,500원, 3,500원, 4,500원. 얘는 550ml, 520ml. 이렇게 장을 봐왔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노니까 장도 보고 편안하고 좋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노니까. 장 봐온 거 정리 좀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반찬통은 다 버리고 이제 유리 그릇으로 된 거, 용기가 유리인 거
이렇게 유리인 걸로 된 걸 쓰려고요. 앞으로는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 일단 반찬 같은 거 담았을 때 물이 안 들어서 좋아요. 저에겐 큰 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쓰는 숙소이기 때문에 원룸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제 집이 있지만 제 집도 작은 아파트잖아요. 제 아지트. 혼자 살아도 35평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궁색해. 혼자 35평은 좀 크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청소하기만 어렵지 뭐 이러는데, 청소하기만 어렵지 뭐 이런 분들은 10평짜리도 청소하기 어려워요. 청소하면 스트레스 풀리는 분 계시죠? 제가 청소 같은 거 하면 스트레스 풀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나 같은 사람들은 35평 청소해도 즐겁지. 스트레스 풀리고 재밌겠죠.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지방이고, 이 근처에는 비싼 아파트들도 있지만 30평대 아파트가 6천대에서 1억 6천대에서 1억 초반대에 34, 5평짜리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물론 오래됐고 지방이니까 값이 오르는 걸 기대할 수는 없지만, 순수하게 주거의 목적으로 값이 오르던 말던 신경 안 쓰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곳, 내 한 몸 편안하게 쉴 곳이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지방에서 무슨 아파트로 뭐 재테크할 건 아니잖아요. 좀 한적하고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렴하고 깨끗하다는 게 엄청 뭐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곰팡이 없고 깨끗하게 정리된 그런 느낌. 그리고 시골 같아도 좀 정리된 마을, 소란스럽지 않은 곳, 그런 곳에 좀 큼지막한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요. 반찬통이 많아지니까 든든하네. 속이, 기분이 든든해. 여기 플라스틱으로 된 반찬통도 많아요. 이렇게 플라스틱 반찬통도 많은데, 여기 지금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실리콘 반찬통인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요. 실리콘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뭐 이러는 건데, 제가 밥을 해서 냉동실에 얼려놓거든요. 여기다가 냉동실에 얼려놨었는데, 이걸 전자레인지에도 돌리면,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 제품이지만, 전자레인지에다 돌리고 났을 때 실리콘 냄새가 나. 밥에서. 그것도 심하게. 저는 뭐 그렇게 까다로운 비위는 아니거든요. 뭐 까다롭거나 뭐 음식을 막 가리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먹는데, 못 먹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냄새가 나면. 아씨, 눈 아직도 얼굴 많이 부었네. 막 열나네. 못생긴 얼굴이 좀 더 많이 못생겨졌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갑자기 탄산이 막 먹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안바싸를 사왔어요. 와, 안바싸 되게 오랜만에 먹어보네. 아, 시원하다. 제가 요즘 이직 준비를 하고 있어요. 회사를 옮기려고 준비 중인데, 아무 데로나 갈 수는 없으니까 좀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원자를 위한 화상 면접 준비 가이드.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2차 인적성 검사도 통과를 했고, 그 다음 1차 면접까지 봤어요.
1차 면접을 보고 나면 2차 면접까지 있다고 하는데 1차 면접 합격자 발표가 아직 안 났어요. 불합격자한테도 문자 한 통 정도는 올 텐데 면접 본 지 일주일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 연락이 안 와서 이게 불합격된 건지 아니면 아직 발표가 안 난 건지 좀 긴가민가한 시기가 됐어요. 규모가 좀 있는 회사라 분명히 불합격자한테도 불합격 통보 메시지가 갈 거란 말이죠. 뭐 그런 문자들 우리 살면서 한두 번은 받아보잖아요. 귀화의 능력은 출중하나 저희가 추구하는 인재상과 다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멘트 오잖아요. 잘 돼서 이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주 똑똑하거나 영리하거나 공부를 잘했거나 뭐 뛰어나게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 유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어. 얘는 특기가 뭐지? 취미가 뭐지? 특기나 취미를 쓸 때 도대체 여기다가 뭘 써야 돼? 그러다 대학을 가게 되고 군대도 다녀오고 졸업도 하고 직장도 얻어서 직장 생활도 하고 하다 보니 어느새 조금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제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노력한다는 게 뭐냐면은 어느 순간 되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누구나 치열하게 살죠. 누구나 치열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오늘 난 뭘 했나? 한 거 많아. 한 거 많은데 도대체 오늘 난 뭘 했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아니 좀 누워서 쉴 수도 있고 오늘 제가 한 것처럼 낮잠도 잘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낸다고 내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죄책감이 드는 거야. 오늘 내가 책이라도 한 장 읽을 걸 차라리. 아니면 시험 공부라도 좀 할 걸. 공부라도 좀 할 걸. 아니면 기타 연습이라도 좀 할 걸. 악기라도 뭐 하나 이렇게 연습할 걸. 운동이라도 할 걸. 공부라도 할 걸. 의자에 앉아서 책이라도 좀 읽을 걸.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를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했는데 내가 그래. 내가 내 자신한테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는 뭐 어떤 감정이 함께 오냐면 불안감이 같이 와요. 불안감. 막 쫓기는 것 같은 거야. 난 지금 누구랑 경쟁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내가 누구랑 내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불특정 다수의 내 또래의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거야. 옆집에 누구 아빠랑 저 집에 뭐 누구랑 뭐 내 동료들 동기들이랑 내 대학 선후배들이랑 아니면 뭐 이 세상에 수많은 40대 후반의 남성들과 알게 모르게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날 막 다그치고 불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도대체 뭘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일을 하고 있는데 제 2살 정도 선배예요. 2살 정도 선배인데 대학교에서 만난 건 아니고 직장 생활 하다가 만난 선배인데 되게 똑똑한 선배였어요. 한양대학교 출신이었고 저 회사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부고가 온 거예요. 부고장이 그 형님한테 바빠서 딱 봤는데 그 형님이 이제 부고장을 보냈길래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그러고서 이제 그 바빠서 이제 자세히 못 보고 그냥 형님이 부고장을 보냈길래 부모님이 돌아가셨구나 하고서는 닫아놓고 나중에 전화를 이제 부의도 하고
그리고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이제 제 업무를 봤어요.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 퇴근해서 다시 봤더니 본인상이에요. 본인상. 제가 그 선배를 만난 게 그 선배가 한 35살쯤 됐었을 때 내가 그 선배를 만났을 거예요. 제가 33살 때 처음 봤었으니까. 멀리서 지내지만 어쩌다 한 번씩 통화 정도 하고 문자 정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부탁할 거 있으면 전화하면 친절하게 잘 제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형님 잘 지내시죠? 이러면서 스타벅스 커피랑 조각 케이크 선물 하나 보낸 적이 있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너무 연락을 안 하고 지낸 것 같고, 내가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꼭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전화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날도 아닌데 문득 생각나서 그걸 보냈었어요. 그러고 1년쯤 뒤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 케이크를 보냈을 때 이미 투병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텐 그런 내색은 안 했었거든요. 그 형님 카톡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는데 왜 그 카톡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대문에 적혀있는 글이 일상의 소중함이에요. 일상의 소중함. 제 기억에 이 선배는 약간 냉소적인 성격이지만 그래도 정은 있고 술 담배를 안 하고 회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젊었을 때부터 본인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 조심하지 않으면 집안에 혹시 내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유전적인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그거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건강을 챙기고 어쩌면 나는 남들보다 나에게 정해진 시간이 조금 더 짧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남들보다 2배, 3배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험에도 합격을 했고, 그것도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제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시험을 그분은 30대 때 합격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형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나는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이것도 제가 실제로 제가 가까이 지내던 형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넌 너한테나 잘해. 넌 왜 남들한테는 잘하는데 네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베풀지를 않냐? 너 남들한테는 잘 베풀면서 왜 네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돈을 쓰질 않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했었거든요. 남들한테 그럴 거 있으면 너 맛있는 거 사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형이 저한테 했던 말이,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도 돼 임마. 전 그때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이기적이라고만 들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이기적이라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 당시에 내가 느꼈던 그 의미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지금은 깨달았어요. 얼마든지 남에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자유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행복. 전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걸 좋아해요. 가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도움을 주지 않아도 돼.
왜냐면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건 나의 의도니까, 뭘 바라고 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라는 그냥 기본적인 건 그래요. 하지만 살다 보면 마음이 동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세이브 더 칠드런에 7년 동안 지금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국내 아이들을 위해서, 국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7년 동안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착하다고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못됐다, 뭐 자유를 누리는데 뭐 그런 걸 해야 자유를 누린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그런 면도 있다는 거지. 나에겐 그런 면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저는 네 건 네가 해, 내 건 내가 할게, 이런 식이에요. 회사에서도 그런 식이에요. 전 단호하게 딱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제 업무가 아니니까 하십시오. 하지만 이게 내 거다 그러면 저는 남에게 부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아니면 우리 팀에서 끝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다른 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냥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어느 날 다 부질없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형님의 부고장을 본 순간. 오늘은 4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늦게 일어나가지고는 하루 종일 한 게 없어요. 그냥 탱자 놀았습니다. 지금 7시 40분인데 제가 점심을 아까 3시 반에 먹었잖아요. 슬슬 출출해지는 것 같아요. 8시쯤 되면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은 짜장라면입니다. 갑자기 짜파게티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끓여 먹으려고요. 짜파게티를 짜파게티 먹으려고 알타리 김치 새로 꺼내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김치는 인터넷에서 주문했고, 이 알타리는 아까 갔던 그 리퍼브샵 거기서 샀어요. 10kg에 32,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엄청 싸게 샀는데 진짜 맛있어요. 지금 9시 20분인데 이거 끓여서 먹고 치우고 뭐 하면은 10시 좀 넘을 테고, 그럼 저는 자야 돼요. 전 늦어도 10시 반이면은 이미 잠들어 있거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진짜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오, 안 돼! 이거 어떡해. 안 돼! 네,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어쩌면 좋아. 씨. 걸레. 야. 뜨거. 씨. 뜨거. 씨.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 웍이 제가 즐겨 쓰는 웍이에요. 제가 차에서 캠핑할 때도 이거 차박할 때도 자주 쓰는 냄비인데 이 냄비에 장점이 정말 많아요. 장점이 정말 많은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손잡이 부분이 좀 더 무거워. 손잡이 부분이 좀 무거워서 이게 쏟아지는, 손잡이 쪽으로 쏟아지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라면물, 국수 한번 삶아 먹고 커피물 끓이다가 제가 뒤집어 엎은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손잡이가 무거우니까 그쪽으로 쓰러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휘젓다가 균형이 그쪽으로 딱 가니까 데이지 않고 안 다쳤고 금방 정리해가지고 다행이네요. 짜파게티는 끓이다 보면 물이 많은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한순간 쫙 쫄아붙어요. 은근히 물 조절을 신경 쓰게 하는 라면이야. 계란 후라이도 하나 해서 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은 있네요. 와, 알타리 진짜 미쳤다. 진짜 맛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후식을 먹을 거거든요. 파인앤 스테비아 방울. 이 정도면 한 끼 디저트로 훌륭하잖아요. 790원입니다. 혼자 사는 남자들이 가장 먹기 힘든 거, 과일. 은근히 먹기 힘들어요, 과일. 파인애플은 지금 엄청 달아요. 이게 숙성이 됐어. 근데 이 스테비아 토마토는, 여러분들 스테비아 들어가 있는 그 과일들 싱싱한 거 그냥 먹으면 엄청 달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스테비아 토마토가 품종을 개량해서 스테비아 토마토가 된 게 아니라 토마토에다가 스테비아 성분을 쏴주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 성분이 날아가서 없어져요. 그래서 일반 토마토처럼 변하잖아요. 그 스테비아기가 많이 이제 사라지려고 막 그럴 때 단맛 뒤에 숨겨진 약간 단짝 씁쓸짝한 이상한 맛이 있어요. 요건 지금 그런 맛이 나네요. 달달쓴 달습 그런 맛이 있지만 아직은 굉장히 싱싱하고 맛이 좋은 편이다. 이것들이 790원. 야, 지금 이 순간 이 과일을 790원에 먹고 있는 사람은 우주에 나밖에 없지. 내일 또 가서 또 사올까 봐요. 국물도 다 마시고 싶다. 전 이제 자야 돼요. 왜냐면 저 10시 반이면 자야 하니까.
오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